현재 일본 축구 레전드를 비롯해 현직 선수의 폭로로 인해 큰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한국이 재조명되며 오히려 일본이 크게 좌절하는 상황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원정에서 마지막 극적인 16강 진출을 달성한 선수들에 대한 칭찬 사례가 이어지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동반 16강에 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실제 한국팀은 4년 전 독일을 이기고 한국에 왔지만 분위기는 다소 갈라지기도 했습니다. 16강에 들지 못했으며 독일 이전에는 졸전을 폈다는 이유로 계란 세례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조별리그 3경기 모두 대등했고 운이 좋지 않았을 뿐 충분히 1위도 가능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한국팀을 환영하러 많은 이들은 인산인해를 이루며 국가대표팀을 격려했습니다. 또한 벤투 감독은 그동안 욕먹는 분위기에서 이미지가 180도 바뀐 상황이기도 합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이들은 특히 대부분 벤투에 큰 환호를 보내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욕만 하다가 이제 벤투 감독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움이 묻어나는 것입니다. 특히 선수들의 인터뷰가 매우 인상적이었는데 손흥민은 벤투 감독은 항상 선수를 생각한다 했고 일부 선수는 벤투 감독과 마지막 인사를 하며 포옹하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누리꾼들은 벤투 감독이 진짜였구나 라며 감탄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실제 슈텔리케 감독 등은 혼자 쓸쓸히 한국을 떠났고 선수들 사이에 평가도 좋지 않았던 것이죠. 또한 벤투 감독 및 포르투갈 스태프 사단은 한국에 세이브 파일을 남기고 떠나기로 했습니다. 이는 한국 대표팀의 첫날부터의 훈련 과정과 영상을 모두 자료로 남긴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특별히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또한 감독에 따라 비공개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벤투 감독의 노하우가 그대로 녹아있고 또 다른 팀이나 국가로 떠나게 되기 때문에 만약 벤투 감독이 다른 국가를 맡게 된다면 이러한 정보를 남긴 게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벤투 감독은 정말 한국 대표팀을 특별하게 생각했으며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다고 말하며 자신의 노하우가 담긴 모든 자료를 남겨두고 떠난다며 다시 한번 감동을 선사한 모습입니다. 누리꾼들은 매우 귀중한 자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차기 감독이 잘 활용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빌드업 축구가 본선에서 상당히 통한다는 걸 보여줘 더욱더 벤투의 행보가 응원받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해외에서는 한국을 이번 16강 경기에서 심판에 희생된 안타까운 팀으로 분류했습니다. 누리꾼들도 심판이 눈이 멀었다는 조롱의 트윗을 날리며 한국을 옹호했습니다. 또한 네덜란드 바날 감독은 한국이 브라질 상대로 공격 축구를 구사했다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이 브라질 상대로 대등한 패스워크를 보였다며 칭찬할 만하다 했는데 바날은 브라질에 대한 칭찬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한국이 공격했고 브라질은 역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한국 선수들이 너무 지나치게 브라질의 스쿼드를 의식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풋볼 인사이더는 한국은 브라질을 만나면 슈퍼스타로 인식해 주눅이 드는 것 같다며 멍하니 그들의 플레이를 지켜보는데 이는 본래 하던 한국의 플레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호날두를 만나면 화를 내고 공격적 플레이를 하던 한국 선수들이 브라질을 만나면 순한 양이 된다며 브라질에게도 한국 특유의 거친 플레이를 선보이면 적어도 대량 실점은 안 했을 거라 꼬집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영국에서 다소 브라질에 예민한 것은 그들의 댄스 세레머니와도 연결되어 있는데 BBC 방송의 로이킨 등 전문 해설위원은 네이마르 멱살을 잡아 내동댕이 쳐야 한다고 흥분했습니다. 다들 한국이 실력에 비해 너무 지쳐있으며 브라질이 저 정도로 이길 팀이 아니라고 한국을 지지했습니다. 또한 몇몇 한국 선수들은 월드컵 이후 뜻밖의 성공의 길로 접어들게 될 것으로도 보입니다. EPL 뉴캐슬 구단은 당장 다가오는 1월에 이강인을 영입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사우디의 오일머니 초갑부 구단이기에 단돈 2천만 유로도 안 되는 바이아웃은 문제가 아니며 뉴캐슬 미드가 약하기에 이번 월드컵에서 특히 이강인을 눈여겨봤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김민재는 맨유는 물론 레알 마드리드까지 돈 공세로 나와 대형 클럽 이적설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B클럽 이적설이 나오는 것은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등은 B클럽 클래스라는 평가가 나왔고 월드컵에서 활약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한국의 16강 이후 다양한 의견이 나오며 한국팀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한국과 같은 축제 분위기보다는 질책성 발언이 이어지고 있으며 오히려 한국보다 못하다는 의견이 나오며 뜻밖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데요. 게다가 일본 국대 레전드와 현재 국대 선수의 폭로로 일본의 실체가 드러났다는 것인데요. 일단 일본에서는 이를 처음에는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일본의 우위를 말했습니다. 현재 일본 언론은 일본은 9위, 한국은 16위이다 라는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이는 9위 이하의 팀의 순위가 정해진 것으로 일본은 16강 팀 중에 가장 높은 9위를 했고 한국은 가장 낮은 16위로 월드컵을 마쳐서 일본이 아시아 최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 일본은 조 1위로 16강에 진출해 아시아 중 최고 성적을 기록한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일본은 한 가지의 훈장까지 단 셈인데 독일과 스페인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독일은 전차 군단, 스페인은 무적 함대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이들은 강팀임이 분명합니다. 수차례 우승한 경력이 있기도 하고 브라질을 7대1로 이긴 적이 있는 독일이기에 더 그렇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앞으로 4년 동안 스페인과 독일을 모두 이긴 국가라는 타이틀을 내세울 것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일본의 흥을 깨는 내부 폭로와 레전드의 일침이 등장한 상황입니다. 우선 일본 국가대표 레전드인 혼다는 스페인은 강하지 않다, 독일도 라고 짧게 말했는데 이 발언이 현재 일본을 뒤집어 놓았으며 일본 네티즌들이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요. 혼다는 스페인이 16강에서 모로코에 패배하자 즉각 스페인은 강하지 않다고 한 것이고 여기에 독일도 라면서 말했는데 이는 그가 일본 대표팀을 향해 일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신문지상에서 일본이 최고 강팀을 꺾었다고 하나 현재 월드컵에서 그게 아니란 것이죠. 막상 뜯어보니 독일과 스페인은 조별리그 탈락과 16강에서도 탈락한 약체였다는 것입니다. 만약 스페인이 4강 혹은 우승권까지 갔다면 일본도 그 수준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스페인을 이긴 일본이 4강 이상을 충분히 갈 실력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을 것인데 스페인이 16강에서 나가 떨어지자 혼다는 그대로 일본은 약체 2조에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죠. 애초에 죽음의 2조라고 불리웠으나 실상은 그다지 강한 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반면 포르투갈은 16강에서 6골을 몰아넣으며 본래 강팀임이 자연스럽게 증명된 셈입니다. 물론 호날두가 없었지만 한국이 포르투갈을 이긴 건 일본의 스페인 승리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죠. 일본의 도쿄 스포츠는 일본이 스페인, 독일을 잡을 때만 해도 최고의 분위기였으나 현재는 일본과 스페인이 모두 16강에서 떨어지자 분위기가 급변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조 1위로 올라간 16강 팀 중에 유일하게 혼자만 탈락을 한 팀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2조가 약체였다는 평가가 뒤늦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브라질을 만난 데다가 체력도 고갈되었고 심판 편파 판정까지 있다 보니 16강에서 가장 억울하게 탈락한 팀으로도 거론되는 등 일본과는 구분되고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일본 현재 국가대표인 미나미노는 모리아스 감독을 저격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시즌 리버풀에서 뛰었고 모나코로 이적한 미나미노는 승부차기 상황을 다시 폭로했습니다. 미나미노는 승부차기 이프부제인 줄 몰랐다라면서 뒤늦게 관련 사실에 대해 폭로한 겁니다. 그는 모리아스 감독이 승부차기 찰 사람이라고 말하자 5초간 침묵이 흘렀다면서 가장 빅클럽에서 뛴 미나미노가 간신히 손을 들며 승부차기를 자원했다는 것입니다. 축구 전문가들의 말대로 이러한 감독의 행동은 선수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일본 소식통들은 결국 아무도 책임을 안 지려는 일본 문화 때문이라고 말하는데요. 일본에서는 매뉴얼 사회라고 할 정도로 매뉴얼을 강조하는데 이는 책임 회피용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매뉴얼 외의 업무는 절대 일본에서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매뉴얼 외의 일을 마음대로 했다가 잘못되면 본인이 다 책임져야 하므로 절대 허락하지 않으며 이런 이유로 일본의 행정을 비롯해 다양한 사회 전반에서 매우 답답한 상황이 나온다는 것인데 이번 승부차기에 다시 한번 서로 책임을 안 지려는 상황이 되었고 선수들이 독박을 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국이 좋은 성적을 거둔 것도 감독과 선수들이 오롯이 잘해서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황인범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16강을 갔다고 해서 일본과 환경이 같은 게 아니라며 그들은 매우 좋은 환경에서 축구하고 있으니 한국과 같은 상황이 아니라고 작심 발언을 전했습니다. 지난 3월 벤투 감독도 카타르 월드컵 현지 답사를 다녀오며 이러한 불만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수들을 충분히 배려하는 협회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쓴소리를 수차례 전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일본과 같은 환경이 된다면 더욱 뛰어난 성적을 낼 수 있다는 말로 여겨집니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는 16강 이후 오히려 질책과 폭로가 이어지며 분위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죽음의 조라는 2조는 한 팀도 8강에 못 올라 최약체였다는 평가를 받는 상황이고 반면 한국팀에서는 각종 매체와 전문가들의 긍정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